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1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4월 4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12일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청명에 해당이 되는 날이고 청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월령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날에 해당이 되죠. 자, 오늘 청명이 들어오는 시간은 오후 16시 38분이 되겠고요. 시간으로는 무신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16시 38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16시 37분 뭐까지는 아직 청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주 명식은 경자년 기묘월 정축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명 16시 38분부터는 월이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뀌게 되니까 사주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정축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4월 4일 2020년 4월 4일이라 하더라도 이 16시 38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매우 중요하고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분 차이로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 자체가 바뀌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드렸지만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왕쇠의 개념과 그 다음에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령 글자 한두 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월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왕세의 개념과 한열의 개념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일간의 습성과 성격도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특히 이렇게 절기가 바뀌는 때는 신중히 사주를 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24절기로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3월에서 이제 4월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명리에서는 딱 3월 1일부터 4월 1일 이렇게 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 이런 를 표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명리에서는 인월이다, 묘월이다, 진월이다, 내지는 사오 미월이다, 신유술월이다, 해자 축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월이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고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24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월 안에는 입춘 우수가 들어있겠고 묘월에는 경칩춘분, 진월에는 청명고구, 4월에는 입하소만, 5월에는 망종하지, 그 다음에 미월에는 소서대서, 그 다음에 신월에는 입추처서, 6월에는 백로추분, 그 다음에 술월에는 한로 상강, 해월에는 입동소설, 자월에는 대설동지, 그 다음에 축월에는 소환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인월에서 묘월로 넘어가는 것은 경칩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인월에서 묘월로, 그 다음에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갈 땐 청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자년 기묘월에서 지금 경자년 경진월로 넘어올 때 지금 청명이 되어야지만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서 4월은 입하, 그죠? 그 다음에 4월에서 5월은 망종이 돼야 하는 것이고, 5월에서 미월은 소서, 그 다음에 미월에서 신월은 입추, 그 다음에 신월에서 6월은 백로가 돼야 되고, 6월에서 술월은 한로, 그 다음에 술월에서 해월은 입동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은 대설, 그 다음에 자월에서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 바뀌는 것이고, 다시 축월에서 그 다음 월인 인월로 바뀔 때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데, 축월에서 인월로 바뀔 때는 월령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같이 바뀌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12월에서 1월로 바뀌게 되면 양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서 2001년도 바뀌듯이 명리학에서도 해자 축월이 축이 마지막이니까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넘어올 때는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도 같이 바뀐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해년에서 경자년으로 바뀌는 것이고, 경자년 축월에서 인월로 넘어갈 때는 경자년에서 다시 신축년으로 이렇게 연과 월이 같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에서, 다른 것들은 월만 바뀌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연과 월이 동시에 바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명리학에서는 2월, 3월, 4월, 5, 6, 7, 8, 9, 10, 11, 12, 1월 이렇게 알파벳 쓰지 않고 이렇게 12지지로 해서 월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24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바뀐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도표는 뭐냐면은 아까는 이렇게 봤잖아. 이렇게 해서 평면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외울 때는 구궁표라고 하는 것을 꼭 이렇게 네모나 칸에 들어가 있는 요 구궁표를 이렇게 활용해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시죠? 여기. 그다음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월을 네모칸 안에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구궁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월 안에는 여기 입춘우수, 묘월은 경칩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라고 되어 있고요. 4월은 입하소만, 5월은 망종하지, 미월은 소서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 6월은 백로추분, 술월은 한로상강,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축월은 마지막으로 수환대안으로 끝이 되면서 축월에서 다시 인월로 바뀌게 되면은 연과 월이 다시 그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다시 바뀐다라고 하는 거 꼭 이렇게 입체적으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도표는 뭐냐면 2020년 24절기 즉 월이 바뀌는 기준이 들어오는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만세력 보시면은 이렇게 시간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잘 모르셔가지고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거 2020년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해마다 약간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일도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바뀌었고, 이 월이 바뀌는 기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명이 되는 것이고, 청명 절입 시간 2020년 4월 4일 16시 38분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진월에서 신사월로 바뀔 때는 입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입하 절입 시간은 2020년 5월 5일 아침 9시 51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청명 절입 시간이 오후 16시 38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청명 절입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기묘월에서 경진월로 이렇게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후 16시 38분이라고 하면 신시 안에 들어갑니다. 신시라고 하는 것은 낮 15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가 신시에 해당이 되는데, 청명 절입 시간 16시 30분은 요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청명 절입 시간이 신시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 날짜가 정축일이기 때문에 정축일이 신시가 되면 항상 무신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시 38분 이전도 무신시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6시 38분 이후 17시 30분 이전까지도 똑같이 무신시가 되기는 하지만 요것을 기준으로 해서 16시 37분까지는 기묘월, 그 다음에 16시 38분부터는 경진월로 바뀌게 되니까 청명 절입 이전은 경자년, 기묘월, 정축일, 무신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명 절입 이후가 됐을 때는 같은 신시라 하더라도 경자년, 경진월, 정축일, 무신시가 된다. 즉 월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주가 되죠. 한 사주 청명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정화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청명후가 됐을 때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 아니라 이때는 토왕절이 되는 거예요. 토왕절. 확실히 뭔가가 좀 다르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묘목의 승목이긴 하지만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를 생해주는 인성. 물론 저것이 이제 음대 음이니까 편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인데 음토
정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진월은 상관이 되죠. 상관. 그래서 격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상관격이 되는데, 자,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일간 자체는 상관이 왕하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물론 화가 토를 생각이긴 하지만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거는 상관격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거는 화토진상관격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편인격 인성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성이 왕했기 때문에 요 묘월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주의할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뭐예요? 목다화 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을 오히려 목이 일간 정화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불을 꺼트린다라고 봐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또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에는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금이 목을 분리를 시킨다 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벽갑 인정한다 그래요. 벽갑 인정해서 나무를 잘라다가 말려서 정화를 갖다가 살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큰 장작을 여러 도끼 같은 걸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정화를 살리는 것,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 편인격으로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금이라고 하는 재성, 정제가 필요한 것임에 반해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는 인성이 왕한 것이 문제였지만 이때는 상관이 왕한 것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일간이 약해지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왕한 상관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묘월의 정화는 경금이 우선시 되어 있지만은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아니라 이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성이 있어야지만 이 인성은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간목은 토를 목극토해서 토를 억제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우고, 칸이 좀 작으니까 글씨를 작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포인트를 조금 작게 해서 한 20포인트 정도 하면은 적당하실까?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진상관격들이 인성을 가지고 용신으로 치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상관 패인격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 인성이 왕해서 이런 경우에는, 자, 이것도 글씨를 조금 줄이도록 하죠. 글씨가 너무 크네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모왕자쇠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이 왕해서 설기태가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설기태과 해서 똑같은 정화라 하더라도 묘월의 정화하고 진월의 정화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루 안에서 청명절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매우 좀 상세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경금이 경금으로서 벽갑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설기태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을 봐서 정화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토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한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도록 하죠. 여기는 뭐예요? 청명이 되기 이전에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경진월로 되지 않았고요. 기묘월 상태에 아직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자년, 기묘월, 정축 1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나서 모왕자세, 즉 승목이 많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승목을 갖다 제하면 좋을 것인데, 승목만 있게 되면은 정화의 불꽃을 오랫도록
불꽃을 지속시킬 수가 없죠. 쉬운 말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풀을 베었다가 말린다 하더라도 볕단 가지고 정화를 살린다고 하면 금방 활활 탈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래 태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묘월에는 부득이 감목이 없을 때는 묘목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간목이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인목 정도 하나 정도 더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기 때문에 정축일주가 되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뿌리도 되고 경금의 뿌리도 됩니다. 그래서 월간에 있는 기토, 연간에 있는 경금이 다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시지, 연지에는 자수가 있지만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자묘형도 되지만 자수는 임수와 같지 않아서 이게 수가 좀 많아진다라고 하면 정화를 갖다가 극해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글자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경금으로서 목을 갖다가 모왕자세, 목이 너무 많게 되면은 경금으로서 목을 벽갑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목을 짜게 쪼개서 정화를 살려야 되는데 수가 있게 되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갖다가 더 습하게 습목으로 만들고 경금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자수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생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화가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목이 와가지고 정화를 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좋은 생시가 아닐까 먼저 한번 추론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청명절입 시간이 16시 38분이기 때문에 무신시를 기준으로 해서 청명절은 여기까지의 생시밖에 쓸 수가 없겠고, 청명 이후에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생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청명 전인데 경술 신해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벌써 경술 신해시라고 하는 것은 청명 절입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간단하게 경자시를 먼저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토가 있겠고 자수가 있게 되면은 지지 육합이 되죠. 육합. 그래서 자축 합하게 되면 토가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해지게 되면 물론 이제 기토라든가 경금 같은 것이 뿌리를 충분하게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뭐예요? 묘목, 승목이 있겠고 정화가 그렇게 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뭐냐면 일간 정화의 기운을 화생토해서 일간 정화의 기운을 설기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했다. 물론 이제 사주의 틀은 일간이 토를 생하고 토가 다시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은 생재하는 것이죠. 식신 생재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설기가 왕해서 식신생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신생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일단 약한 일간 정화를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원국 자체에서는 벌써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국에서 모질란 것을 대운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목화운이 좋다라고 봤을 때 사오미 대운이라든가 기묘 대운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고, 갑술 대운 같은 경우는 천간으로 간목이 들어오는 거 괜찮지만은 지지로 술토가 다시 들어온 것은 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좀 술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정축, 병자, 을해 같은 경우는 지지 글자 다 안 좋죠. 그 다음에 천간, 정화, 병화, 을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뿌리에 정화가 축, 병화가 자, 을목이 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크게 발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운은 어디를 중시 본다? 지지를 중시 보기 때문에 대운의 천간에 들어오는 글자보다는 지지를 좀 더 중시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축해자 대운 신유술 이렇게 들어오는 글자는 썩 좋지 않습니다. 병화를 그렇게 도와주는 글자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축시 또한 마찬가지로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물론 자축합은 아니더라도 축토가 들어오고 신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자시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좋은 것은 뭐냐면 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가 인목을 보게 되면 마치 이거는 정인을 본 것이고요. 나를 낳아준 적모를 얻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목 본 것은 굉장히 좋죠. 단 묘월에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거는 화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금으로서 작벌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연간에 이렇게 경금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주에 국세를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국화에서 일간 정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서로 탐합하게 되면 사주가 약간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묘시가 되면 7살 계수가 투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지 않겠고요. 내지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민보다는 갑진시 제가 봤을 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민은 임목 보는 것은 좋지만은 임수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탐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면, 갑진이 됐을 때는 물론 축에다가 진토까지 있어서 식상이 좀 많아지는 그러한 단점은 있다 하더라도, 묘월에 모강절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원령을 득해서 투출하게 되면 능히 이 갑목 가지고 토를 다 억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바 아니고,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벽갑하게 되면 정화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민시에 비해서 갑진시가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을사시, 병호시 같은 경우에는 기 세력은 없지만 이거는 화를 받기 때문에 정화가 사화 내지는 정화가 병화 우화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 생시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청명이 지났을 때 경진월이 됐을 때 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성이 왕한 것이 아니라 상관이 왕한 사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토진상관격이 된다라고 했고, 똑같이 일지에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축일조 상관이 더 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상관이 왕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일간이 왕했을 때는 상관이 이렇게 왕해진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지만은, 일간이 간 상태에서 상관만 왕해지게 되면 설기가 과다한 거예요. 힘을 너무 많이 쏟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더하여 연지에 이렇게 자수가 있게 되면, 물론 신자진 수국을 형성, 완전한 수국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준삼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국은 아니지만 이거는 준삼합으로서 자진만 있어도 수국을 형성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금 두 개가 투출해서 이건 토가 금을 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은 축에는 통금도 할 수 있죠. 그러면 금도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수를 생해 주기 때문에 이 일간 자체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 군데에 뿌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되죠. 쉬운 말로 고립무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립되어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특수부대 군인이 적진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주변 사방팔방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적군한테 내가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후방에서라든가 주변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원조해 주는 것도 없다. 무원이죠. 그래서 고립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군인이 적진에 떨어져 있는데 혼자 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주변에 나를 공격하거나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러한 환경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립무원이죠. 사주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상황이 아니죠. 항상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요. 항상 긴장하게 되고, 항상 뭔가에 만족스럽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자꾸 나를 극해한다라고 하는 것,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포심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성질 자체는 굉장히 좀 상관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격적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간이 왕에서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겉으로는 자기가 강한 척 이렇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화라든가 목이 있어서 정화를 도와주어야 되는데, 자, 이 청명후가 됐을 때는 이쪽 생시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갑진시라든가 을사시라든가 병호시 같은 경우는 절대 쓸 수가 없겠고, 무신시 이후로밖에 쓸 수가 없는데, 무신시가 됐든 기우시가 됐든 경술신화시가 됐든 어떠한 글자들도 정화를 도와주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종이 되느냐? 종이 되지도 않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무신기유 경소시가 되면 아마도 이거를 저는 그냥
종색격이다라고 아마 볼 겁니다. 종색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종하지 못하고 뭐 관성이라든가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 이런 것들이 그냥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 그냥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를 하는데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관성에도 관성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식상도 바라보지 못하고 재성도 바라보지 못하는 약간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종색격이 격자가 붙었다고 해서 좋은 사주냐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 만약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청명 이후에는 좀 좋은 생시가 없다라고 하는 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 비교 사주할 명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무술년 병진월 정사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 명식은 오늘 2020년 4월 4일 토요일 날 발생하는 그런 사주입니다. 오늘 제가 뭐라 했죠? 오늘 청명이기 때문에 절기상 청명이기 때문에 경자년 김유월에서 경자년 경진월로 월이 바뀐다라고 했고요. 오늘 비교 사주는 이제 청명이 지난 걸로 봐서 경진월로 진월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은 일간이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월령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이고요. 연이 여기는 경자년이기 때문에 경진월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무술년이기 때문에 월이 병진월로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일단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음화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등촉지화라고 그래요. 등축이 아니고 등촉지화에 해당이 된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 전기불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 가스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 해당이 됩니다. 병화 같은 경우에는 양화로서 태양지화라고 본다라고 하면 태양지화에는 병화는 빛도 강렬하고 매우 밝은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로서 병화와는 좀 다르게 병화처럼 강렬하지도 않고요. 병화처럼 밝지도 않죠. 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빛이지만은 태양처럼 뜨겁지 않고 그 다음에 음유하죠. 약간은 좀 어두컴컴하면서도 그냥 희끄무리하게 물론 이제 보름달 떴을 때는 좀 주변을 환히 볼 수 있겠지만 아무리 보름달이 밝아봤자 낮에 태양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병화인 양화, 음화인 정화하고는 그러한 차이가 있겠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불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약간 인위적 사람이 일부러 만드는 그런 불로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뭐 장작이 필요하거나 가스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전기라도 들어와야지만 불을 만들 수 있겠고 열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특징은 특히 병화에 비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 나를 생겨주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좀 크게 많이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 같은 것이 있어주게 되면 더 좋다. 지지로는 이제 인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목이 너무 많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경금 같은 것도 같이 있어주면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게 되면 경금으로서 간목을 갖다가 쪼개서 정화를 살려준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벽갑 인정한다라고 해요. 벽갑 인정의 뜻은 이 벽자라고는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를 둘로 쪼갠다, 셋으로 쪼갠다 이런 개념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뭘 쪼개냐면 벽갑, 간목을 쪼갠다라고 하는 뜻이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목을 벽갑 즉 쪼개서 정화의 불꽃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시사철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정화가 잘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통점도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진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월. 자,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물론 인묘진
동방에 해당이 돼서 원래 인묘지는 목이 관장하는 그러한 계절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 축, 미월을 말해요. 그래서 진월, 술월, 축월, 미월을 사계월이라고 하는데 이 진술, 축, 미월은 공통적으로 다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왕절.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월령 자체는 토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왕하고요. 그 다음에 일간 자체는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정화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이거를 갖다가 사주의 격이라고 하는 것 놓고 봤을 때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은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일간은 화, 상관은 토, 그래서 화토 진상관격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자가 붙을 때는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상관이 왕한 사주, 반면에 일간은 약한 사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된다. 그래서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한데, 이때 인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간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어떻게 정화 그냥 꺼트리고 말아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그래도 인성은 없다 하면은 하여튼 비견이라든가 겁재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정화가 비견 겁재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화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간으로는 뭐예요? 병정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사오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간목도 있고 지지로 뭐 사오화까지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뿔이 있는 간목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만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이 불꽃을 오랫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땔감, 연료가 있어야지만 오래 지속해서 정화를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집에서 촛불을 켜는데 촛불이 굉장히 잘 타요. 큰 초라고 생각하면. 근데 촛농 파라핀이 다 떨어져 가면 뭐야, 불만, 지금 당장은 불이 좀 이렇게 밝을진 모르겠지만 금방 그 연료가 떨어지게 되면 불이 꺼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하나만 인성하고 비견 겁재 중에서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균 겁재보다는 간목, 뿌리 있는 간목이 지지로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토에 뿌리를 두거나 아니면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을 말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해수에도 간목은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간목이 뿌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인목, 묘목에 뿌리를 두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진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미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다. 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목의 마지막 인묘진 방압의 끝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통근이 가능한 거고요. 인월은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임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묘는 목이 제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해수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통근은 가능하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인목, 묘목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봤던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진월에 태어나서 상관격, 일간의 기운이 많이 설기됐죠. 그 다음에 축토까지 있는 입장에서 일간의 기운은 더욱 설기가 되는 중에 자수를 보게 되면 자진이 합해서 수가 되고, 경금은 다시 수를 생해주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원령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를 둘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거기다 대고 청명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신기유 경술 신해까지밖에 쓸 수가 없었죠. 만약에 이게 청명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 이전의 생시까지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갑지, 을사, 병호, 정미는 제가 좀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정미시가 됐을 때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화가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거는 충미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상관이 왕해져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 명식이었더라고 하면 갑진을사 병호시까지는 괜찮은데 이 외의 생시는 좀 결코 일간정한테 도움이 될 수 없다. 단 청명 이후였기 때문에 오늘 2020년 4월 4일 토요일에는 생시가 이전의 생시를 쓸 수 없었죠. 이제 요 강의를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요 명식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명식은 똑같이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상관격,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화토진상관격이 되죠. 그래서 인성을 얻거나 같은 비견겁제를 얻어야지만 정화가 약한 정화를 도울 수가 있는데, 연주에 보게 되면 무술토를 받겠고, 이 무술토를 보게 되면은 원령인 진토하고 연지 있는 술토하고 진술 상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일간 정화의 기운이 과설돼요. 과설. 그래서 설기 과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격은 역시나 이것도 상관격에 해당이 되겠죠. 화토진상관격인데 다행히 일지에서 사화를 봐서 정사일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일간 자체는 그래도 비견 겁제에 도움을 받아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더 왕할까요? 화가 더 왕할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이 개수세입니다. 진토 하나, 술토 하나, 무토 하나, 토가 3개, 그 다음에 정화 하나, 병화 하나, 사화 하나, 화가 3개, 3대 3이네. 비슷하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 일단 중요한 것 원령이 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무술토를 봤으면 이거는 화에 비해서 토가 더 7대 3 내지는 6대 4 정도로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원령을 득한, 어떤 것이 원령을 득했느냐. 만약에 이것이 4월이었다 그럼 화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건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개수라고 하더라도 요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생시에서라도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건 이제 화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생시에서 병호라든가 을사가 왔으면 이거는 다시 이때는 화가 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근데 원령 자체가 갑진이라든가 예를 들면 다시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경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가 왕한 걸까요? 화가 왕한 걸까요? 당연히 이것은 화보다는 토가 더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화보다는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화로서 목이라든가 화로서 일간을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가 이 정도 있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다라고 봐서, 그 다음에 반대로 그냥 토의 기운을 설기하는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있는 경금을 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상관생지하는 그런 사주 국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화운이라든가 이렇게 와도 나쁘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금운이 와서, 이렇게 경신, 신유, 금운이 와서 토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진유합, 사유합하게 해서 물론 일간 자체 또 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토가 다시 금을 생하면서 또 특히 경신대운 신중의 임수가 있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또 관성까지 생하기 때문에 경신 신유대운 매우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사대운은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사대운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이기 때문에 약한 화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무호기미 때는 물론 이제 무호대운 같은 경우는 화대운이 토가 왔기 때문에 그냥 무해무덕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기미대운 같은 경우에는 토만 왕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불운한 생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생시 원리 어떤 때였냐면은,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대운 자체는 지지를 중시 놓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다시 살펴보게 되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이 왕해지잖아요. 상관이 왕해지죠. 자, 요런 경우에는 상관이 무토가 온다 하더라도 화를 깔고 오기 때문에 화토가 같이 왕해지죠. 물론 기미대운이 온다
오면은 식신이 왕해지지만은 사화를 보게 되면은 사미 이렇게 하게 되면 준 방합 같은 것을 형성하기 때문에 화 자체가 암쪽으로 이렇게 왕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임술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임수는 별개로 보더라도 술토 상관만 무지하게 왕해지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화 일간 자체가 갑자기 상관이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관성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관성이죠.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는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법, 윤리, 도덕 같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임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상관 위에 정화 입장에서 상관의 뿌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운 자체에서 무술토라고 하는 또 다시 상관이 다시 왕해지게 되면 이 원국 자체에서 많았던 상관, 그 다음에 대운에서의 상관, 그 다음에 세운에서의 들어오는 상관, 이게 힘을 한데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임수를 갖다가 극파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뭐냐면 상관이 왕해지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상관이 왕해져서 뭐 하냐면 상관, 견관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게 돼요. 자, 경금이 술을 생하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토가 너무 많게 되면 금은 뭐예요? 이거는 매금이 되기 때문에 술을 능히 생할 수 있는 힘이 없겠고, 원국 자체에서도 수기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임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허울뿐이 허상이 들어오는 것이고, 왕한 상관위에서 완전히 이렇게 파극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관 경관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주가 어떤 일을, 직업이 뭐냐면 프레스 일을 해요.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금형입니다. 금형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쇠를 가지고 틀을 짜 가지고 여러 가지 금속 부속을 만드는 것인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협력업체 일을 했었는데, 이 대운 때 특히 임술대운 무술연 때 부도를 맞게 돼요. 부도라고 하는 것은, 부도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차용해서 어음 같은 거를 이제 결제를 해주잖아요. 이건 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어음 부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내가 어기는 것이고요. 약속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성을 깨는 것 같죠. 관성, 정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약속과도 같고 법률과도 같은 것인데, 내가 그걸 갖다가 깨버리게 되고 회사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되다 보니 주변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한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명예의 손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정화 입장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관, 나의 명예에 해당이 되는데, 부도 내는 것도 명예의 손상이 되는 것이고, 부도 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규를 내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큰 어떤 명예를 실추했던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좀 많이 안타깝죠. 예전에 IMF 때라든가 아니면 무슨 또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럴 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주인데, 특히나 이 사주는 그나마 이제 일간 자체가 정화, 병화가 있어서 좀 버텼던 그런 국세가, 상관이 좀 왕한 사주가 다시 상관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고, 더군다나 이 정관까지, 상관이 왕한테 정관까지 보게 되면 상관 경관이 겹치게 되죠. 그래서 매우 좀 힘들었던 그런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자, 저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명이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